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7기 8회차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선 수업 시간까지는 평광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셨는데요. 남아있는 8회차부터 10회차까지는 제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업 일정을 잠깐 보시면 지금 7회차까지 3D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기능사 출력물을 아마 한번 출력을 해 보셨을 거예요. 6회차, 7회차 때는 3D 프린터의 기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요. 7회차 때는 기능사 출력물을 이용해 가지고 디폴트 세팅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수업을 했을 겁니다. 자, 8회차 수업에서는 우리가 그 출력물의 형태에 맞게 파라미터, 3D 프린터의 파라미터를 응용해 가지고 출력을 하는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3D 프린터의 출력 파라미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9회차 수업에는 이 출력 파라미터를 이용해 가지고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능사 시험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일 만한 오픈소스 3D 프린터와 그리고 큐비콘, 신도리코, 리플리케이터 정도의 많이 쓰이는 3D 프린터 장비의 설정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능사 모델링 두 번째 출력을 진행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수업이에요. 3D 프린터의 파라미터를 한번 다 훑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소 이론적인 내용이 많겠지만 중요한 내용이므로 메모를 하시면서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주시는데요. 네, 큐라를 실행을 해 주시고요. 네, 큐라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15.04.6은 이제 뭐 쉬운 베이직 교육을 할 때 이제 사용되는 툴인데 현재는 큐라의 최신 버전이 4.11, 12 이 정도로 지금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버전 같은 경우는 설정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처음에 사용하는 분들이 설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9회차 때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거는 큐라에 나오는 쉬운 처음 하는 분들은 쉽진 않겠지만 큐라에 나오는 파라미터를 전부 이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큐라에 나오는 파라미터를 전부 이해를 하시면 3D 프린터에 사용되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여기 예를 들면 지금 큐라도 버전이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키슬라이서와 같은 유료 프로그램도 있고 심플리파이가 유료 프로그램이고 키슬라이서는 큐라와 같이 이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그 마를린 펌웨어를 쓰는 3D 프린터는 다 호환이 되고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그 3D 프린터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G 코드, M 코드라고 하죠. 이 코드가 이제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코드가 장비랑 1대1로 매칭이 딱 돼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램랩에서 배포했던 G코드, M코드와 호환이 되는 3D 프린터 장비이면 1번에서 4번에 나와 있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쓰셔도 무방하게 작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메이커보드사
스트라타시스의 자회사인데요. 메이커봇사에서는 이제 메이커봇이라는 그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배포를 하고 G코드도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용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플리케이터 메이커봇의 시리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메이커봇이란 프로그램을 쓰셔야 되고 큐비콘에서 나오는 장비들은 큐비크리에이터라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쓰셔야 되고요. 신도리코는 현재 3D웍스라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마다 코드 체계가 약간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큐라를 먼저 그 파라미터를 큐라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른 슬라이싱 프로그램들도 큐라의 그 기본적인 파라미터를 많이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큐라랑 이제 뭐 학교나 뭐 기관에서 이제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게 큐비콘이라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큐비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 보실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공부를 할 거고요. 시험장에는 신도리코 프린터 지금 비중이 현재 높은 편인데 요 신도리코 신도리코 장비에 사용되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인 3D웍스는 다음 주에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고요. 출력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파라미터를 저희가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 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제 샘플 모델링이 하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모델링이 그냥 우리가 왜 큐빅 같은 사각형 갖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파라미터의 변화를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6회차인가요? 7회차인가요? 그때도 이제 한번 해봤죠. 이 토끼를 이용해 가지고 출력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 토끼는 메쉬 믹서에 있는 형태인데요. 우리가 그 메쉬 믹서는 사실 3D 프린터 출력할 때 폴리곤을 편집을 해야 되므로 굉장히 중요한 툴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능사 시험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를 수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그 동영상 수업에서는요. 그래서 이 메쉬 믹서는 오토데스크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냥 무료로 받으시면 돼요. 이 기능은 폴리곤을 편집하는 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퓨전 360에서 벡터나 넙스 상태로 작업한 데이터를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STL이라는 포맷으로 저장을 했잖아요. STL 파일이 바로 이 폴리곤 상태의 포맷이 되겠습니다. 폴리곤 상태의 포맷은 보시면은 점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을 단순히 직선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곡선의 데이터는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폴리곤 데이터는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가벼운 특징이 있고 호환성이 또 굉장히 좋죠. 다만 그 원본의 데이터에 비교를 해보면 약간의 치수 손실이 있을 수 있고 형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설계나 디자인 툴에서 형태를 변환을 할 때 그 디테일에 신경을 써서 변환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끼는 참고로 솔리드가 아니에요. 이제 보면 솔리드 같지만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밑에가 구멍이 나 있죠? 그래서 이걸 조금 쓰실 수 있는 분은 어널리시스의 인스펙터에 가면은 이런 부분을 솔리드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요 메시믹서 수업을 한 게 아니니까 제가 요 데이터는 물려드리도록 할게요.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그 실습할 때 너무 작아서 약간 키워가지고 네, 키를 6cm로 제가 키웠어요. 그래서 배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은 익스포트해서 해주면 되고요. 교육이 지금 네, 8회차니까 네, 토끼라고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큐라를 이제 큐라에서 아까 그 토끼를 불러올 건데요. 캡차가 아니죠? 네. 네, 토끼를 이렇게 불러왔어요. 자, 이 토끼가 그 3D 프린터 공부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토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 부분이 이제 길쭉하게 네, 양쪽으로 뻗어져 있죠. 그리고 또 귀 부분이 이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서포트가 필요할 수 있는 출력물이고요. 출력물 난이도로만 본다면은 굉장히 쉬운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있죠. 우리가 출력을 하려면 항상 머신 세팅을 맞춰놔야 돼요. 그래서 그 큐라 좌측에 머신에 가시면 머신 세팅이 있는데 혹시 예전에 머신 세팅을 설정을 하셨더라도 항상 출력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출력을 혹시라도 하면서 이 설정을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정을 바꾸면 바뀐 설정이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이 되면 다음에 쓰는 사람이 모르고 네, 작동을 시켜가지고 오동작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 자, 지금은 이제 보통은 3D 프린터가 직교 방식이 더 많습니다. 이 델타보다는 직교가 많기 때문에 직교라는 거는 3D 프린터의 가로와 세로 방향이 서로 이제 90도로 교차하고 있는 설계로 된 형태고요. 그래서 빌드 어리어 쉐이프 출력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는 정방형 모양인 이제 스퀘어 타입이 많고 그리고 머신의 센터가 00냐? 즉 이제 좌표 계상으로 가운데가 0이냐? 네, 그렇지 않고요. 직교 방식은 이렇게 구석이 x랑 y가 0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x 값이 증가하는 좌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안 되고 히팅 베드는 있든 없든 체크를 일단 해두겠습니다. 이렇게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이거 이제 직교일 때. 자, 그래서 잠깐 이제 델타는 어떻게 해요? 델타는 센터 머신의 센터가 00냐? 네, 체크를 해야 되고 빌드 에리어 쉐이프는 네, 서큘러나 또는 이제 큐라 요즘 버전은 엘립스라고 나와요. 여기가. 네, 그래서 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장비에 맞게 이 설정이 맞는지 꼭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선 교육 시간에서는 그 이쪽에 파라미터들을 디폴트 세팅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디폴트 세팅이란 우리가 장비를 처음 쓰게 되면 뭐 아무리 3D 프린터를 많이 본 사람이라도 여기 보시면은 구조의 형상에 대한 파라미터는 뭐 다 똑같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속도나 온도나 네, 이런 파라미터는 장비나 소재의 특성에 따라서 파라미터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비에 적합한 평균적인 값을 입력해 놓은 값이 디폴트 세팅이라고 했죠. 자, 큐라 15점대를 설치를 하면 큐라도 처음에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값이 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값이랑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큐라에서 처음 나오는 값은 큐라를 개발한 회사가 얼티메이커라는 미국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얼티메이커사의 장비에 기초해서 디폴트 세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는 장비에 맞게 파라미터를 전부 다 정확히 고쳐 주셔야 되고요.
자, 이 큐빅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도 출력을 잠깐 눌러보면 어떤 이제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설정이 뭐 보통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평균적인 값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평균적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3D 프린터가 출력물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파라미터가 바뀔 수 있고 PLA 소재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볼 건데 PLA 같은 경우도 배합 비율이나 브랜드에 따라서 적정 출력 온도가 다를 수 있고 또 속도에 따라서 온도도 상대적으로 변하고 크기에 따라서도 온도와 속도 설정이 또 상대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200mm의 베드죠. 지금 우리가 하는 설정은 그래서 대략 한 10cm 그러니까 중간 정도 크기에 대한 출력값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토끼를 잠깐 클릭해 보시면 좌측 아래에 스케일이 있죠. 스케일을 잠깐 눌러보면 크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정도 크기면 출력 시간도 그렇지만 살짝 작은 편인 출력물이에요. 물건이 작기 때문에 작은 출력물에 대한 설정을 약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그러니까 디폴트 세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6회차, 7회차 교육도 해봤던 디폴트 세팅은 그냥 평균을 이용한 출력이라 완전히 100점짜리의 출력물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죠. 평균 값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력하려는 형상에 맞게 자, 기능사도 문제가 1번부터 18번까지 현재는 나와 있죠. 그래서 형태가 다 제각각이라 설정이 약간 다를 수 있고 위상도 다 다릅니다. 자, 출력할 때의 방향을 이제 위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출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상태가 많이 달라지고요. 강도도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서 파라미터에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에 정확하게 우리가 출력물에 맞는 파라미터를 적용을 하려면 파라미터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큐라의 파라미터를 먼저 공부를 하고 다른 툴도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출력을 할 때 출력물의 배치는 가운데다가 배치하는 게 좋아요. 그 바깥으로 베드의 바깥으로 갈수록 캘리브레이션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교정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보통 이제 가운데 중심으로 세팅 작업을 많이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출력물을 배치를 어디에다 하느냐, 네, 가운데가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다가 일단은 출력물을 두시고요. 자, 우측에 뷰 모드를 보시면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멀이 바로 이 모델링 자체를 보는 뷰 모드이고요. 자, 뷰 모드에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오버행을 누르면 오버행이랑 이제 버팀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면이 지정된 각도보다 더 누워 있다면, 즉 땅바닥을 보고 있다면 붉은색으로 나타내주는 뷰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뷰가 바로 뭐죠? 네, 서포트가 필요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의 각도를 보여주는 뷰고요. 트랜스페어런트는 이제 내부를 보는 기능이고, 엑스레이는 뭔가요? 네, 엑스레이는 모델링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모델링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델링의 구조를 파악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깨져 있다든지, 그런다면 다른 색깔로 보여주는 일종의 이제 분석 관련된 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쓸 거는 이제 노멀하고 레이어라는 뷰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뷰 모드의 레이어를 눌러 보시면 현재 설정으로 3D 프린팅 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미리. 자, 그래서 현재 설정에서 뷰 모드의 레이어를 눌렀는데 이게 저랑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랑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이 파라미터를 똑같이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레이어가 300개로 나와 있는데 현재 높이가 60mm인데 레이어 하이트가 0.2잖아요. 즉 60mm의 물건을 0.2mm로 쪼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몇 개가 나오죠? 네, 1mm에 5개의 조각이 나오니까 60이면은 5, 6에 30, 300개가 되는 거죠. 우측에 보면 300개의 레이어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우측에 발을 아래 위로 이동해 보면 3D 프린팅이 되는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3D 프린팅이 되는 순서를 이렇게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노멀 뷰에서 봤던 모델링이 이제 솔리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레이어는 선분입니다. 선분. 그래서 선 하나하나가 3D 프린터의 노즐이 지나가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선이 자, 출력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녹색이 가장 먼저. 항상 출력을 할 때 이 녹색이 먼저 출력이 되고요. 녹색이 이너쉘이에요. 그러니까 내측의 껍데기인 거죠. 자, 그리고 빨간색 선이 아우터쉘이에요. 그래서 이너쉘을 먼저 출력하고 두 번째로 빨간색인 아우터쉘을 출력합니다. 아우터쉘을 나중에 하는 이유는 외관이라서 중요한 부분이라 안쪽을 먼저 출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바깥쪽을 출력하는 거죠. 안쪽에 출력된 레진이 바깥쪽 껍데기를 출력을 할 때 고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나중에 출력되는 레이어가 더 출력이 잘 돼요. 그래서 순서가 이너쉘, 그 다음에 아우터쉘. 자, 그리고 나서 내부에 인필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이제 노란색이죠? 이렇게 채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 선이 보이는데 이 파란색 선이 바로 트래블 구간이라고 해서 자, 토끼 귀를 예를 들어 드리면 왼쪽 귀를 출력하고 오른쪽 귀를 출력하려면 노즐이 이동을 해야 되죠. 이렇게 쭉 이동하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노즐이 출력 작업을 할까요? 네, 출력 작업을 당연히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동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동작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노즐에서 출력물이 흘러내리면 옆쪽에 붙어서 보기가 싫겠죠. 그래서 리트랙션이라는 동작을 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리트랙션이 있죠. 그 리트랙션을 하게 되는 구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간을 트래벨 구간이라고 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이동하면 소재가 흘러나올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색상이 보시면 네 가지 색상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슬라이싱 툴에 따라서 이 색상이 다릅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노멀드로 가시고 파라미터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라미터를 설명하기 전에 자, 이 필라멘트와 머신은 먼저 설명할게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파라미터라기보다는 그 출력 설정이라기보다는 머신 세팅에 가까워요. 우리가 그 머신 세팅에서 입력했던 거 있죠?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원래. 왜냐하면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입력하는 화면이라 네,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노즐 사이즈라는 거는 우리가 출력할 때 그 3D 프린터의 주둥이인 거죠.
예, 다음 시간에 보실 동영상인데 잠깐만 한번 보면 출력 동영상 미리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큐비콘을 가지고 출력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잠깐 노즐을 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노즐인데요. 출력하기 전에 자, 여기 이제 노즐이 보이죠? 노즐 끝에 보면은 소재가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노즐 사이즈라는 거는 이 그 소재가 토출되어져서 나오는 구멍의 크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구멍의 크기가 굵으면은 소재가 많이 나오고 가늘면은 조금씩 나오겠죠. 그래서 노즐 사이즈가 크면은 출력물의 그 품질은 어떨까요? 품질은 떨어져요. 근데 이제 어, 작으면은 품질은 좋아지지만 단점도 있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더 잘 막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즐 사이즈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또 노즐 사이즈가 보통 이제 0.4를 많이 쓰는데 원하신다면 교체할 수 있어요. 참고로 노즐을 교체해서 뭐 내가 굉장히 큰 물건을 작업을 보통 한다 그러면 노즐은 좀 더 굵은 걸 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자, 필라멘트의 다이아미터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잠깐 필라멘트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필라멘트가 삽입이 되는데 이 필라멘트의 굵기는 정해져 있죠. 네, 이게 더 굵은 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지금 봐도 설계 자체가 딱 어떤 규격에 맞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드웨어 세팅입니다. 거의. 그래서 만약에 1.75인데 뭐 3파이짜리도 많이 쓰고요. 대형 프린터들이 이제 3파이를 쓰고 2.85도 있는데 미국 제품들을 보면 어, 필라멘트의 다이아미터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장비에는. 자, 그리고 플로우라는 거는 그 필라멘트를 얼마나 공급할 거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큐라가 계산한 값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100%에서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급량이 모자란다 싶으면 이제 뭐 100%에서 110%나 120%로 늘려볼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처음에 출력할 때는 네, 요 1.75, 100%, 0.4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값이고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 세팅에 가깝다. 우리가 출력하면서 별로 바꿀 일은 없으실 거라는 겁니다. 자, 상단에 탭에 보면 베이직도 있고 어드밴시드도 있는데 이쪽에도 하드웨어 세팅이 있나요? 네, 이쪽에는 그럴 만한 게 안 보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는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소재를 결정하고 설정을 보셔야 돼요. 자, 소재는 PLA 소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ABS 말고 PLA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부터 파라미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어 하이트가 0.25 되어 있죠. 네, 레이어 하이트란 뷰 모드에서 레이어를 봤을 때 자,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이 디폴트 세팅으로 되어 있어서 1시간 51분 이렇게 걸린다고 나오고 있고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데 이 레이어가 즉 이 레이어의 높이가 레이어 하이트이니까 이 높이가 0.2mm다 이런 뜻이고요. 엉덩이 쪽을 보면 등 쪽을 보시면은 등고선 모양이 생기죠. 네, 이게 바로 출력물의 품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하이트를 0.1로 바꿔보시면
훨씬 더 촘촘하게 레이어 간격이 바뀌고 품질도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레이어 화이트는 출력물의 품질하고 직결이 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파라미터가. 그래서 이 레이어 화이트를 낮게, 얇게 쓰시면 좋은데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이 아까 2시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3시간 40분 정도까지 확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레이어가 많아지면 출력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을 때는 품질을 좋게 해서 출력하지만 0.15도 많이 쓰고요. 네, 기능사 시험장은 시간이 없어요. 대개 1시간 한 10분 정도의 출력이 마무리돼야 되니까 0.2 정도밖에 못 쓰고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출력할 때는 0.2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작고 굉장히 정밀하게 뽑을 때는 레이어 하이트를 이제 낮추는데 레이어 하이트를 낮추게 되면은 출력 난이도도 더 올라가요. 레이어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출력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천천히 출력하시면 좋게 해보겠는데 기능사 시험장 같은 경우는 시간 관계상 0.2 정도 주시면 딱 맞을 거예요. 자, 그리고 쉘 티크니스를 한번 보세요. 쉘 티크니스는 우리가 우측에 그 레이어 바를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서 중간 정도로 보시면 쉘이 보이죠? 녹색으로 된 쉘과 빨간색으로 된 쉘이 보입니다. 이 쉘의 이 벽의 두께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 이 쉘 티크니스는 노즐 사이즈의 배수로 쓰거든요. 항상. 자, 노즐 사이즈가 0.4면 요 선분의 길이 하나가 0.4mm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0.8이라는 거는 두 겹으로 출력을 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세 겹으로 출력하겠다 그러면 1.2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줄이 세 개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세 겹도 많이 출력을 합니다. 이 쉘을 두껍게 바꾸면 출력물의 품질도 좀 더 좋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튼튼해지죠. 근데 출력 시간이 좀 늘어나요. 지금 2시간 5분이 됐죠? 0.8로 바꿔보면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자, 그래서 기능사 시험 보실 때는 두 겹으로 출력하시면 되고요. 보통 두 겹 출력 많이 하고요. 시간 관계상. 자, 0.4는 빨간색만 딱 보이는데 이거는 출력이 굉장히 곤란해요. 이렇게 출력하시면. 네, 출력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두 겹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출력할 때. 자, Enable Retraction이라고 있는데 어드밴시드에 잠깐 가보시면 리트랙션의 스피드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트랙션이라는 거는 트래벨 구간인 파란색 구간. 자, 여러 군데 나오죠. 이 파란색 구간을 지나갈 때 소재가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익스트루더 그 모터를 역회전시켜서 필라멘트를 약간 빼요, 밑으로. 약간 뺐다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다시 원위치로 집어넣어 줍니다. 익스트루더가 역회전했다가 그 동작을 뜻하고 리트랙션의 스피드와 디스턴스는 얼마나 뒤로 잡아 당길 거냐에 대한 옵션 값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인 거죠. 그래서 출력물이 크다면 스피드와 특히 이제 거리를 조금 늘려주시고 출력물이 작다면 줄여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리트랙션이 사실은 이제 요 트래벨 구간이 많이 안 생기는 게 좋죠.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설정을 할 때 트래벨 구간이 많이 없도록 설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긴 구간을 쭉 이동을 하는데 이러면은 조금 소재가 흐르지 않기는 어려워요.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길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바텀 탑 티크니스라는 게 있죠. 이거는 바닥과 윗면의 두께를 뜻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첫 번째 레이어로 가시면 꽉 채워져 있는 구간 있죠. 요게 이제 바텀 티크니스에 해당하는 구간이고요.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여섯 번째 레이어에 가면 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내부를 채우는 격자가 나타나는데요. 바닥의 두께를 뜻합니다. 바텀 티크니스. 그래서 1mm로 되어 있는데 이 바텀 탑 티크니스는 레이어 하이트의 배수예요. 항상 값을 적을 때. 왜냐하면 레이어 하나가 0.2mm니까 바닥을 1mm로 한다라는 거는 1mm만 즉 5겹으로 바닥을 채워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텀 탑 티크니스는 배수를 쓰시고 참고로 바닥은 두껍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탑 티크니스 즉 천정을 덮는 부분은 두꺼운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격자 부분을 3D 프린터가 이렇게 덮다 보면 이렇게 빈 공간에서 처짐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처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지는 부분을 이제 여러 번 덮으면은 다 결국에 막히긴 막혀요. 자, 막히긴 막히고요. 네, 제가 사각형 하나를 좀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현재 이 토끼는 선정, 그러니까 이제 탑 티크니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정이 이렇게 덮이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곡면이죠. 곡면은 해당이 안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제가 다른 형태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천정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중복해서 이렇게 불러도 돼요. 사각형을 하나 또 불렀는데 자, 윗면이 천정 같은 경우는 윗면이 평평할 때만 해당되는 파라미터입니다. 보시면은 모델링에서 보면 윗면이 평평하죠. 요때 해당되는 파라미터고요. 레이어로 봤을 때 토끼 귀 때문에 지금 걸렸는데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정을 덮을 때 보면 요렇게 격자 위에 덮이니까 만약에 이 격자가 없다면 천정을 덮어도 밑으로 쳐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요 인필 값을 이제 뭐 내부 서포트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죠. 나중에 이제 천정이 덮일 때. 그래서 요 두께는 천정부의 두께는 그래도 5겹이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1mm 정도가 돼야 위에가 원활하게 덮이고요. 자, 바닥은 굳이 1mm까지 안 돼도 되는데 왜냐하면 바닥이 두꺼워지면 수축이 심해지거든요. 수축이 심해지기 때문에 바닥면은 그다지 두껍게 안 하셔도 되는데 큐라 15점대 큐라 같은 경우는 바텀과 탑의 두께를 한꺼번에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불편한 겁니다. 물론 이제 요즘 나오는 큐라는 따로 설정하게 바뀌었죠. 자, 그리고 필 덴서티라는 거는 일단은 그 두께는 5겹으로 외워두시고요. 자, 필 덴서티 같은 경우는 이 내부 격자의 밀도를 뜻하고요. 12% 정도면은 10mm까지는 안 되고 간격이 한 8, 9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외워두는 수밖에 없죠. 필 덴서티를 만약에 증가시키면 50% 정도만 해도 굉장히 조밀하거든요. 이 필 덴서티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구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증가를 시켜줍니다. 힘을 받는다든지 튼튼하게 출력하기 위한 설정이라는 거죠. 보통은 12% 정도 주시면 되고 0%로 한다면
내부에 아무것도 안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로 해봤는데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출력을 하다가 이 덮이는 부분에서 밑에 뭔가 지지할 부분이 너무 없으면 좀 출력물이 불량해질 수 있겠죠. 처진다든지. 그래서 보통 이제 구조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면 10%에서 15% 정도 줘가지고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사 시험 때는 네, 그냥 적당히 주면 되겠죠. 네, 누가 부시지는 않을 테니까 출력물은.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출력 시간에 관여가 되겠죠. 출력 시간이 1단 덴서티를 너무 높여놓으면 출력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라미터를 네 가지를 먼저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이 바로 출력물의 외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10분 쉬셨다가 이번에 이제 속도와 온도 그리고 부가 출력물 설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